아까 시간에 그 변무편의 소 타이틀이 5개가 있거든요. 그 나머지 내가 4개는 1개는 빠져먹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혹상성이라는 그 소 제목이 있어요. 큰 미혹은 인간의 고유한 품성을 다치게 한다. 그때 대혹은 뭐냐면은 인의와 같은 도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무편에 보면은 남의 시선을 따라서 자신을 파악하지 말라. 그리고 지식으로 자기를 파악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남의 시선이 내인데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가치에 몰려가는 그런 가치가 영향을 내는데 무지하게 줘요. 그것을 대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당대에 영향을 끼친 게 공자의 인의죠. 그러니까 인의와 같이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된 것이 한 개인이 고유한 품성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가치관으로 자신을 그 기준에서 보지 말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2번째에 마제편에 오는데, 마제는 발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뭘 상징하냐면은 어떤 말이라는 것의 자연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두고 우리 인간이 말의 자연성을 파괴하잖아요. 그 파괴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말 발굽은 이렇게 추위도 그냥 지나가고 빨리 달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마구 우리가 부리기 위해서 멍에도 덮어 씌우고 제갈도 입에 물리고 안장도 채우고 고삐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부리기 위해서 마구를 많이 만들어요. 이게 이제 말의 자연성을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런 마구만이 말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말을 다루는 자, 백낙과 같은 말에 아주 천재적인 잘 다루는 아주 전설상의 인물이죠. 중국 고사에 나오는 백낙과 같은 이런 것이 말의 자연성을 모두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말을 그렇게 우리에게 유용하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자연성을 파괴하고 우리인데 유용하게 했지만, 우리 인간 사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고유하게 있었던 우리 인간들의 고유성이, 자연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든 다양한 제도, 마구처럼 우리를 통제하는 수많은 장치를 만들고, 거기에 또 소위 성군이라는 사람, 성인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 다음에 그 팔로워들의 많은 정치 권력자들이 그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를 또 백낙처럼 우리를 잘 부린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를. 그걸 얘기하는 게 이 마제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요것하고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혹 상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혹. 이 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 상성인데, 요 성이라는 게 적어도 장자에 있어서 성이라는 건 본성이라는 말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본성이라고 말할 때는 은연중에 뭘 얘기하면 사람마다 똑같이 갖고 있는 공통적 속성, 소위 보편성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자꾸 일반화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 똑같은 거 하나의 표준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럴 때 개인의 타고난 고유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의 이 언어의 사용이 보편성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개별적 특성을 지우고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명칭을 구해서 보편성을 지향하는 게 언어 사용이 그런 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말을 쓰면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인간의 본성, 그러면 뭐 선한 본성 이래 말하면은 개인의 고유성을 다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장자 강의에서 본성을 말씀하지 말고 가능하면 고유성 이렇게 쓰는 게 좋다. 그런데 큰 미혹이 여기 인의와 같은 거라 그랬어요. 사람의 고유성을 파괴한다. 근데 아까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내 몸이라는 도체, 나도 도의 일부분이잖아요. 자연의 속에 나는 자연의 그대로 자연의 어떤 조형물하고 똑같이 내가 자연적 조형물이에요. 요 생각은 비록 인위적으로 많이 들어갔지만 지식이, 그러면 나의 지식이 내가 내 그 도라는 몸체의 이 통로 연결망을 느끼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생과 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지적으로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조차도 지로는 파악이 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사용하는 그 용어가 이 상년이라는 말을 그때 써요. 상년. 늘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하고 우리가 지금 도가 사상 노자와 장자 얘기할 때 이 자연 이 말을 쓰는데, 자연은 물리적 대상을 얘기해. 자연과학의 자연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쓴 자연은 뭐예요?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은 내가 지식으로 통제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각 부분이 스스로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지식과 의지 통찰로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나는 내 몸에 일어난 변화는 내 의지, 여러분 소화하고 뭐 일하는 게 여러분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대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상연이거든요. 늘 그러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맡겨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해? 개입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무위라고 하잖아. 무위자연이, 무위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의식과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 액션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그걸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앞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우리 선생님도 좀 무의자연 썼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게 도가사상 압축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 스스로 그래. 우리 인간도 봐라. 내가 지금 몸에서 세포를 증식하고 죽어가고 늙어가고 세포 이렇게 오는데 그건 내가 내 의지대로 한 게 뭐 있어? 그리고 난 그걸 몰라. 그런데 그걸 내가 의지대로 바꾸려고 그래? 안 되지. 그 얘기잖아요.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자연성을, 그러니까 마제표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 자연성을 남을 자꾸 다스리려는 문제가 잘못됐다. 사실 무의자연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마구를 덮어씌우고 백락이라는 말 다루는 솜씨 좋은 사람을 통해가 다루듯이 우리는 우리 인간 사회를 원래 자연적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뭐 어떤 장치를 해서 우리가 그냥 말 부리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권력자와 다스린 자와 다스리지 않는 자를 해놓고 천하의 뭐 어떤 그 안정과 평화와 뭐 이런 명분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통제되고 자연성을 다 파괴되고 있는 게 우리의 사는 모습이다. 그게 마제편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비유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말 얘기 첫 번째 했죠. 두 번째 나오는 게 얘기 뭐냐면은 진흙하고 나무 얘기예요. 즉 도공들하고 목수 얘기예요. 목수가 나무를 다룰 때 여러 가지 기구, 그러니까 뭐 먹줄로 이어가고 그림새 곱자 해가지고 어떤 가구 우리가 필요한
어떤 가구물을 만들잖아요. 목가구를 만들잖아요. 그래 다루는데 또 도공들이 진흙을 이겨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그릇을 만들어요. 그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유용하게 쓰일지 모르지만 나무 자체나 진흙이나 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도구용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세 가지 얘기를 듣고 우리 자신을 리뷰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 우리는 이 얘기가 조금은 빗나간 얘기인데 요즘 용어를 쓰는 거 보면요. 21세기 산업화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쓰는 용어도 매우 기계적 방식으로 얘기해요. 뭘 이야기하면 작동한다고 그래요. 기계 돌아가듯이 작동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계 사용할 때 모든 걸 뭐 구동시켜라, 뭘 추진한다, 마치 기계 다루듯이 그 용어가 계속 인간과 인간의 사용하는 용어조차도 기계 부품처럼 우리 자신을 의식하면서 서로가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그래요. 사실 산업화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생산 시스템 만드는 게 있잖아요. 소위 포드 시스템 해가지고 기계 벨트 쭉 나가면 부분적으로만 탁탁탁 넣으면 대량 생산자리 그 비용 가장 줄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기계화의 일부품으로 취급하듯이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나 무슨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말 다루듯이 그릇 다루듯이 진흙 다루듯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통제하고 달달 볶아가서 어떤 제품을 한다. 어제 저 드라마 보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 거기에 제가 장자적 관점에서 할 때 재미있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아까 예를 들면 승무리 유심 이야기 했잖아요. 승무리 유심 이야기하면 내가 인생이라는 갈등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내가 맞이한 것에 가슴을 막 벅차면서 내가 여기에서 이 갈등에서 내가 지면 어떻게 되나 패배하면 어떠냐 막 두려움도 있고 막 안절부절 못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당대에는 그렇게 안절부절 못 지나 보면 그게 다 추억이고 다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고 지나고 보면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서 관찰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영우를 보면서 우영우라는 주인공이 결정적 순간에 딜레마에 빠질 때 항상 큰 고래가 나타나요. 그의 의식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게 나는 하나의 관찰자가 되는 어떤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징이 자기에 올 때 그 문제 딜레마에 빠져가 앙앙불락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고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의 관찰자가 되는 거야말로 인생을 재밌게 꾸려가는 하나의 노하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어제는 뭐가 나왔냐면은 어떤 유명한 학원의 아들 교육시키는데 그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자기는 어린이 애들 해방군 사령관이라고 그러고 애들 데려가지고 학원에 들들 볶지 말고 한참 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이 교육이라는 틀 속에 이게 한편은 보니까 거기서 놓치면은 애들이 마치 루저가 되는 거고 실패자가 되는 거고 넣으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봐도 불쌍하죠. 왜 안 불쌍하겠어요? 그러나 서로의 아주 긴박한 경쟁사에서 한 발을 놓치면은 큰일 난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근데 휘말려 간단 말이에요. 우리 전부가.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이 제도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자체와 무언의 관습이 우리 교육 분위기가 우리를 전부 다 어떤 감옥 속에 넣어놓은 어떤 불쌍할 정도로 틀 속에 집어넣어요. 그게 말과 다를 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여기에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동호무지 기덕분리라는 나오는데 이게 동호무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동호무지 우리가 다 같이 무지 하면은 기덕 분리 떠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간이 사는 자연 상태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때 본문할 때 우리가 사는 삶의 자연성은 어떤 삶인가라는 얘기가 기술이 나와요. 그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새와 저 둥지 위에 올라가서도 새 알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짐승도 줄 묶어가 같이 뛰놀고 그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하고도 서로 나눌 수 있었고 동호무지라는 건 뭐예요? 무지 속에 다 함께 올렸다 이 말이에요. 무지, 지가 들어가는 순간에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 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요 마제편이 말의 자연성이 마구를 만들고 백낙이 다루는 기술에서 통제했듯이 인간사회가 자연성에서 이게 파괴되는 게 결국은 백낙과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성인인 거예요. 성인인데 성인들이 프레임을 딱 짜면은 권력자가 그 모델을 가지고 통제 장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초기에 그 동호무지에서 이 문장이요. 제가 보니까 노자 걸 무지하게 끌고 들어와요. 요 얘기는 노자 18장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도패 유인이 지혜출 유대위. 지혜가 나오니까 유대위. 지혜가 나오니까 큰 거짓이 생긴다는 게 무지할 때 이 동은 같다라는 뜻이하고 이 꼴이 아니고요.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 여기서 나오는 게 동덕이라는 말이 원래 자연 상태를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덕이라는 말을 써요. 동덕. 각각 타고난 고유한 품성들이 서로 어울렸을 시대. 요게 인간들이 자연 상태인데 그 기술을 어떻게 했냐면은 직위의 경이식, 즉 길쌈을 사해서 옷을 입고 밭을 갈아서 음식을 먹는 게가 원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상태였는데 이게 이 얘기하면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보다도 사실은 외편이 내 편보다 격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데 이 덕의 이 얘기를 나와가 동덕이라는 걸 그럼 뭐가 좋냐? 덕을 가지고 각각 타고난 고유한 자기의 고유성을 가지고 이게 함께 어울리고 어떻게 어울리지? 이 어울림의 아주 표준 모델이 내 편의 덕충부에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덕충부 얘기를 좀 하고 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덕충부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변무편을 할 때 신체적 이상자를 육손이하고 발가락이 4개인 사람을 얘기했죠. 여러분 내 편에 보면은 이거는 약과예요. 내 편에는 무지무지하게 이상적인 인물 다 등장해요. 특히 덕충부에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인간세에서 나타난 게 지리소라는 사람이 나와요. 지리멸자다. 신체가 뭐 비유를 의했냐면은 이마가 배꼽 밑에 내려가 있고 어깨가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 뭐 이래요. 완전히 기괴한 사람이
이건 군대도 안 가고 국가가 주는 보상 타먹고 이게 남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는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용지용 세상에 자기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쓸모를 향해 가면 자기 인생이 파괴되고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이런 역설을 위해서 지리소 얘기를 인간세에서 한번 해요. 그런데 덕충부에는 그거는 이제 무용지용 가지고 이야기하고 쓸모 얘기하고 진짜 그 외부하고 관계없이 덕충이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라는 거에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에테타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덕충부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공자하고 인기 절정이 왕태라는 사람 전론발이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속산무시 또 전론발이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뭐 많이 나오지. 그 왕태 숙산무지, 왕태 숙산무지, 그 다음에 인기지리무순, 그 다음에 옹왕대영, 그리고 막 혹이 나는 막 기괴한 인물 이런 걸 막 집중적으로 등장해요. 그 에테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기괴한 신체 이상자들 총동원해요. 그러니까 뭐 발가락 붙은 게 그거는 세 발의 피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 사람들이 한 인간으로서의 정말 얼마나 이제 말하자면 자기 고유성, 삶의 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왜 그런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체적인 우리 보통 사람과 완전히 다르면서도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덕이 충만한 사람. 덕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 얘기하느냐. 이걸 한번 쉽게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공자가 노나라 애공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공자가 이 애공이라는 에테타라는 이 왕이, 에테타라는 사람이 하도 징그럽게 생겼는데 전부 사람들 도망가는데 또 사람들이, 여인들은 자기가 남의 시집 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 첩으로 들어가기도 줄을 서고 끝도 없이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하고 물어요.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서 애공이 있으면 남인데 뭐 저처럼 요란하게 떠드는 것도 없고 가만히 있고 남이 한 대로 그냥 묵묵히 따라하는데도 전부 매력을 느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신체가 기괴한데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인간관계라는 건 과연 어떤 건가. 그래서 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있다가 하여튼 한 달 만에 뭐 믿음이 생기고 뭐 1년 만에 뭐 해가지고 떠날까봐 겁이 나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고 공자한테 물어요. 그래서 공자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예를 들냐면, 제가 초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중에 길가에서 어미돼지, 큰 어미돼지가 있는데 어미돼지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새끼돼지들이 막 쭉 전부 젖을 한 개씩 물고 쫄쫄쫄 빨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새끼새들이 어미돼지가 죽었어요. 금방 죽었어요. 그런데 젖을 빨다가 갑자기 애들이 젖을 빨고 서로끼리 눈을 두리번 건데만 갑자기 막 얘한테 뭐 어쩌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젖은 나와요. 그러면서 공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어미돼지와 새끼돼지는, 이 돼지가 욕심투성이잖아요. 먹는 것만 충족하면 돼지 같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 욕심꾸러기인 돼지조차도 자기 꼬마 젖만 빨면 되는데 젖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어미돼지가 죽은 것을 알고 젖도 포기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설명에 보면은 이 어미돼지가 새끼돼지가 어미 젖을 빠는 거는 젖이 나왔기 그것만 좋아해서 빠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어미돼지와 새끼 간의 관계가 있다. 그게 뭐냐, 평소에 느끼는 온기를 못 느끼고 어미돼지가 바라보는 시선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돼지가 어미돼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젖이 아니라 형체를 움직이는 뭔가 생동한 힘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따뜻한 시선을 주고 온기를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의 기운,
그것이 진정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다. 그게 덕이에요. 그게 동덕이에요. 이게 자연상태 인간관계였다는 거예요. 요놈을 파괴하는 게 지식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테타는 그러한 덕이 어미돼지와 새끼돼지의 그런 관계를 진정하게, 그러니까 이 에테타라는 사람은 항상 남인데 앞서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지켜만 보고 이래 있어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오면 그 사람에게 온기를 느끼고 따뜻한 시선으로 뭔가 푸근함을 다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또 얘기가 죄송합니다만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거는 그 순수함이에요. 그 똑똑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뭔가 그 순수함, 뭔가 우리 다움, 이걸 전부 인간들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계산 따지고 싸우면서 경쟁해서 이기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덕을 얘기해요. 제가 동덕을 이야기할 때는 이 덕충부 얘기, 그 동덕 얘기는 어떻게 덕충부의 그 덕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로 딱 나누죠.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재전, 또 하나는 이 덕불형. 이렇게 돼요. 재전과 덕불형. 요거는 타고난 고유성이 온전한 것. 타고난 고유성이 온전한 것. 아까 타고난 고유성이라고 그랬죠, 각자. 한 존재가 갖고 있는 타고난 그 존재의 그 재질에 타고난 그 고유성이 온전하게 발휘되는 것. 온전한 거 하는 거 하고, 덕불형은 덕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세우고 지 잘났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매력은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의 시선과 그 사람의 움직임과 그 기운이 누구든지 다 느끼, 그때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연결하고 막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게 맞느냐 마느냐 시비를 가지고 가면 점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배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고유의 품성을 무르익어 익혀서 그걸 온전하게 하고, 그걸 안 드러낼 때 그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기운을, 생동하는 그 기운을 다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다 그래요. 똑똑함과 능력이 있음이 인간 매력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덕불형인데, 이거를 또 설명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아주 멋진 얘기예요. 여물위춘, 재전을 이 두 가지로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마주하는 사물을 맞이할 때마다 따뜻한 봄날처럼 만들어라. 그 우영우 또 얘기 나오는데, 우영우 친구 있잖아요, 같은 변호사. 그러니까 전부 다 이름을 막 이상하게 그 이야기하는데, 우영우가 자기 친구 보고 너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재전, 타고난 고유한 품성을 온전히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이게 케이스, 어떤 그 정황을 맞이해서 자기가 물과 더불어, 주어진 조건과 더불어서 따뜻한 봄날처럼 만드는 것. 이게 재전이에요. 항상 봄을 만들어라. 봄은 바깥에 주어진
계절의 따뜻한 봄 계절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저는 뭐 얘기 이형 나왔으니까 그 뭐 보니까 지금 얘기거리가 되니까 제가 자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여러분 좋은 자료가 되니 공유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친구 있잖아요. 뭐 인사법 이상하게 하는 애. 걔 특징이 뭐냐면은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가 그 봄날을 만드는 거예요. 기운이 넘치죠. 이게 재전이에요. 언제든지 봄처럼 신나게 에너제틱하게 움직이면서 상황을 신나게 뭐 그러면 어때? 하고 항상 신나게 만들어요. 이게 재전이에요. 주눅 들고 막 고민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걸 어쩌나 그거 누구하고 계산하고 인간관계 족보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와도 자기는 그냥 그 상황을 즐기고 봄날처럼 만들어요. 두 번째, 재전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접이생신이에요. 자기가 마주하는 것, 접촉하는 것마다 시간을 자기가 생성하는 거죠. 시간은 물리적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집중하면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재전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얘기가 원래는 이 마제편은 인간 사회가 파괴되는 측면을 얘기하는데 원래 상태 그러면 어떻게 원래 상태가 그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가? 이걸 사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개별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적 차원에서는 재정 이게 에테타가 사례고 에테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미돼지와 새끼돼지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타자와 관계 우리가 내면의 심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성물이 유심해가 하지만은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남들이 좋아하는 이고 인간관계 진정한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어떤가? 한 개인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의 참된 인간관계에 맺어주는 이상적 모델을 장자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동덕무지. 지적으로 뭔가 이게 시비 따지고 계산하고 관계 따지고 이해관계 쟁탈하지 말고 그냥 타고난 고유한 품성을 어울리게 하는데 그게 재전 그러니까 에테타의 속에는 재전과 덕풀령이 있다라고 공자가 말하죠. 그러면 그 재전이라는 게 뭐냐? 여물위충. 항상 물과 더불어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항상 봄날의 기운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마주하는 것마다 시간을 생성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에너제틱한 힘을 발휘하는 게 재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면은 전부 따뜻하고 기운이 나고 신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기운 속에 그 파장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신이 나고 좋아요. 기분 좋아요. 사람이 가까이 하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한테 범주에 들어가면은 막 싸늘하고 기분이 선뜻하고 싫어요.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나를 뭐 이 계산하고 뭔가를 이렇게 뭔가 가르기 판가름하고 권력 게임하고 이해관계 따지려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 우리는 이상하게도록 다 감지해요. 그런 분위기가 없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동덕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덕을 나타내지 않다라는 거는 이게 여기서는 또 물 이야기예요. 물 숫자. 물의 정화 기능과 이 동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그거는 설명할게요. 이거 약간 복잡하니까. 이 물 얘기가 장자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마제편은 한편은 이게 이 장자 외편이 뒤에 저기 천지 천도편에 가니까 완전히 황롯을 얘기해요. 황롯을 얘기한 게 나오고 여기는 대체로 노자하고 장자하고 연결시키는 노자 얘기가 장자 쪽 연결시키는 분위기가 많은데 이 문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자 철학도 있지만 노자의 문기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18장 19장이 뭐 나오느냐 하면은 19장에는 우리가 절성기지 오늘 왜 이거 한문이 자꾸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절성기지 밀리백배, 절인기이. 요거는 끊고 버려라 이 말이에요. 성인을 끊고 지식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자, 마제편에서 말의 자연성을 파괴하는 게 마구와 백락이듯이 인간 사회의 자연성을 파괴하는 건 성인이다 이 말이에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국가 시스템과 성인이. 그래서 성인을 끊어야 자연성 돌아온다 이 얘기예요. 지혜를 아까 동호무지, 이 무지라는 건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 같이 지식을 가지고 뭔가 따지려 안 그러면서 서로 어울리는 사회. 그게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가장 좋은 인간관계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절성기지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 저는 그냥 지혜예요. 이게 지혜롭다 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 이렇게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나온 기는 지식이 바로 문제다 라는 얘기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지식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식으로 파악하려고 그래요. 불가능한 걸. 자기 내부에 일어나는 걸 전혀 모르면서도 또 지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사용하는 건 바깥을 통제하고 바깥의 정보 처리하는 게 그치고, 그 지식 활용한 동안에 거기에 골몰하다 보니까 내 몸 전체에 흐르는 이 네트워크망을 다 갈라놓고 이게 끊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오히려 끊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내 몸속의 연결망이 다 재구성이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식이 그냥 우리가 이 노자 장자가 지식에 대해서 뭐 육아에 대해서 막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와 논리와 철학적 기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로서는 지금 보면은 이 지식사회에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식사회가 문제가 있고 그 지식사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싸 안으면서 이용해야 되죠. 지식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비식이 절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사용하면서도 지식의 한계와 문제점을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마음, 지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식을 관찰하고 내려다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정신적 힘이 비축되어 있어야 우리의 지식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인생을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절성기지할 때 그 성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대혹 상성이라 했잖아요. 그 대혹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사회 팽배된 가치관, 독선적인 가치관, 획일적인 가치관이 그 개인의 품성을 다 무너뜨린다, 파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가 모든 사람이 팔로로 만드는 힘이 누구인데 성인이 그거 하죠. 성인이 떼거리를 몰려들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런 걸 사회에 존재하면은 그 사회는 획일적 가치관이 팽배하게 되고, 그러면 개인의 고유한 품성들이 다 망가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절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는 아까도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 문장도 그렇습니다. 이 네 번째가 말이 어떤 얘기야 하냐면은 이 동호무지 이 다음에 마지지 말의 지혜가 태도가 도둑게, 말이 자꾸 통제하니까 말도 이 주인이 하는 거 마구가 어떻고 뭐 하면 말이 치워버리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말이 꾀가 늘어나요. 말의 지식이 주인이 통제하고 하는 거를 치우고 이렇게 대항하는 그게 도둑이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백락의 죄고, 말이 원래 그런 게 없는데 자꾸 통제하려니까 통제를 벗어나는 게 꾀가만 알아요. 그런 게 바로 백락이 그 지혜 때문에 말이 대응지식이 생겨가지고 말이 도둑이 심보가 됐고 자연성이 파괴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투면서 지식을 좋아하고 다투면서 이익을 쫓는 것은 쫓는데 그걸 못 말리게, 우리 지금 못 말리잖아요. 지금 우리 실정하고 똑같아요. 지식 쌓아가지고 지적 파워를 느껴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사회적 권위와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이권을 쟁취하고, 이런 우리 사회의 행체가
못 말리는데 이것은 모두 성인의 죄다. 백락의 죄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 성인에 대한 단순한 정의가 아니고 여기 문제의 핵심은 한 사회가 총체적으로 한 사람의 팔로가 집단적으로 많아지면 권위가 생기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다양한 가치가 이게 공존할 때가 가장 건강한 사회고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걸 이게 성인 지난번에 그 벼감독 일칙 그 또 기억 한 번 더 하십시오. 벼감독 일칙이 뭐예요? 확연무성. 그러니까 달마대사하고 양나라 무제하고 만나서 양나라 무제가 이 달마라는 위대한 인도성이 왔으니까 자기가 이 호불 군주거든요. 자기 불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불사도 자랑할 겸 자기가 평소에 불교를 믿고 신뢰하는 이 왕인데 이 달마대사에게 물어가지고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스럽다 이런 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횡하니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성스러운 진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숭배하거나 절대적이거나 이게 최고라고 믿음을 우리는 근거 없이 하는데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그런 어떤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에 대해서 지향하고 의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앞에 요거 제가 요것도 좀 생략했지만은 이 본문에 보면은 말이 우리가 이게 마구를 풀어주고 고삐를 풀면 말이 있는데 말은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자유는 인간들이 꿈꾸는 거고 말은 그런 거 관계없어요. 말이 뭐 끌고 가고 그런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말은 근본적으로 이게 말하고 사람하고 딱 차이가 뭐냐면 말은 남이 뭘 하는데 아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말은 남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지 사는 것만 관심이 있고. 그 인간은 뭐예요? 남의 시선이 집중적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말과 인간의 아주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뭐예요? 남들이 좋아하고 전부 팔로고 많은 우리도 조회수 많으면 저도 뭐 12만 나오니까 괜히 무슨 뭐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거 완전히 웃기는 짓이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팔로고 많다고 권위가 생기고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떼거리 몰려주고 많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속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이 성스럽다라는 것 이런 용어 자체가 사람들을 마약처럼 유혹하는 용어예요. 이게. 지난번에 있잖아요. 성스럽다, 신성하다, 거룩하다, 절대적이다, 뭐 영원하다. 이런 언어의 조작 행위가 우리들을 사물을 제대로 못 보호하는 마약과 같은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인 그러면 성인의 말은 무조건 오케이. 나는 무조건 따라야 돼. 나는 그 말을 참고해야 돼. 당장 그것이 후속되는 명령어예요. 우리가 감춰진 명령어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남의 그러니까 이 왜 권력이 존재하느냐. 그 권력은 남에게 우리가 의존하려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에게 의존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약한 인간의 마음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자면은 자신의 힘으로 우뚝 두 발을 서고 설 때만이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 인생을 꾸려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